음, 1차 함수. 우리가 이거 자꾸 여러 번 들어도 까먹어, 사실은. 까먹으니까 또 듣고 또 기억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수는, 모든 함수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네 가지. 첫 번째, 0,0을 지나는 기본형.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동양식.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제일 편한 표준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무렇게나 정리를 해놓은 일반형. 됐나요? 예. 자, 그래서 1차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기본형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기본형. 기본형. 뭐죠?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함수라고 배웠던 게 바로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습니다. y는 ax. 됐나요? 말 그대로 1차. 1차 함수. 그죠? 얘를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었지? 비례상수. 근데 이제는 뭐? 한 번도 안 들은 거 아니잖아, 이거. 기울기.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자마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본형 얘기하자마자 내가 그래프 개형 그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다고? 그래프 함수의 뭐? 다. 그렇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식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인간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그래. 그래프가 함수의 답이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 점의 좌표는 식에다 넣어도 되는 거야. 기본형 얘기하자마자 그래프 개형부터 나오는 이유가 답이야. 답인데 안 중요하겠냐? 맨날 하는 얘기잖아, 내가.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0,0을 지나가는 이유도 있었어요. 식의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프 함수 나오니까 x의 0로가 뭐 나와? y. x의 0 넣으라고요. 0,0 지나가야지 그러면 당연히. 그잖아.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된다? y축 쪽으로 들고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a가 얼마가 되는지는 x에 0 들어가면 y 0 나오기 때문에 0,0은 꼭 지나가게 돼 있어. 말 그대로 곱하기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y 값이 x 값이 조금만 변해도 y 값이 확 커지겠지.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a를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쪽으로 들어 눕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이번에 a가 음수일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 얘도 똑같이 a의 절대값이 세지면 y축 쪽으로 들고 일어나고요.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x 쪽으로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건 원리가 없다 그랬어.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서 그래. 자, a가 양수일 때는 2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분면하고 3분면에서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2분면, 4분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돼. 아무리 세져도 뒤집혀지지 못해. 양수로 바뀌어야지 뒤집혀지는 거고 음수로 바뀌어야지 뒤집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무슨 그래프라고 볼까? 1차 함수의 증가 그래프라고 불러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x가 증가할 때 y도 따라서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선생님 x는 증가만 합니까? x가 감소할 때는 없습니까? 감소하지 당연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x가 증가할 때? 라고 기준을 잡을까? 함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x, 함수의 값이 y, 그 다음 함수의 답은 순서상. 그 순서상을 바바바바바바 전부 찍어놓은 게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함수의 답. 됐어? x가 함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주는 거고 거꾸로 x가 감소한다면 y도 같이 감소해 줍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그냥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1차 함수의 증가 그래프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같은 방향으로 그냥 움직여 주는 거야 y가. 됐니?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 거꾸로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1차 함수의 감소 그래프다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이게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이동양식. 뭡니까? 맨날 0,0 지나가는 것만 그릴 거예요? 뒤에 뭐 붙고 막 복잡해지고 이래야지. 어? 그럼 0,0에서만 뭐 함수 정해서 쓸 건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동량 어떻게 줍니까? y는 ax라는 기본형이 있을 때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 이동량 어떻게 줍니까?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부호를 반대로 주는 거라 그랬죠? y 마이너스 q는 a의 x 마이너스 p. 원래 여기도 괄호를 쳐야 돼. 근데 y 앞에는 곱해진 애가 없기 때문에 뭐야? 괄호를 귀찮아서 잘 안 쳐요. x 앞에는 기울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를 치고, 따라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대입,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대입이야. 근데 1차 문제에서만 이동량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대가 배우게 되는 모든 함수에도 이동량을 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쓰면 또 어렵게 보일 수 있으니까. y는 3x 있었다 칩시다. x 방향으로 4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시키래. 그럼 뭐? y 플러스 7은 3의 x 마이너스 4 하고 괄호 전개한 다음에 7 옆으로 넘겨주면 돼요. y 있는 게 정리해버리면 돼요. 그럼 이동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부호를 왜 거꾸로 주는 걸까요? 아니 이동시킨 대로 그냥 주는 게 맞는 거 같잖아. 근데 부호를 반대로 준다니까요? 들어갈 때? 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좌표평을 반대로 미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거였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제일 편한 표준형. 맞아요? 문제 풀 때 제일 편한 표준형. 얘는 어떻게 생겼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겼죠? 여러분 들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a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그대로. 이게 뭐야? y절편. b가 y절편이 되는 이유가 뭐야? y절편인지 알긴 아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아예 알아 몰라. 알면 대답을 좀 해줘.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0,0에서 탈출을 했겠지. 맞습니까? 자, 얘가 y절편이고 얘가 x절편이잖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자, y절편. 맞습니까? y절편의 x좌표 얼마예요? 우리가 어떤 점의 좌표를 읽을 때는 x축에 내려서 여기 있는 숫자 있고 y축에 내려서 여기 있는 숫자 있고 이러는 거잖아. 얘 x좌표 0이죠. 내려보면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함수의 답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식에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맞아? x에 0 나와. y가 뭐 나와? x에 0 나와요. y 뭐 나와요? p 나오잖아요. 이거니까 얘가 y절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거꾸로 x절편은 어떻게 돼? 똑같아. y에다 0 집어넣고 x 구하면 돼요. 0은 뭐야? ax 플러스 b 마이너스 b는 ax, x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이게 1차 함수의 x절편 식이라고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인데 이딴 거 외우지 말라고. 나머지 다른 함수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야. x에 0 집어넣고 나오는 y 값이 y절편이고 y에 0 집어넣고 구한 x 값이 x절편입니다. 모든 함수가 다 그래. 왜? 이미 정해져 있거든. x절편의 y좌표 뭐야? 0이잖아요. x절편의 y좌표. y절편의 x좌표는 0.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 바로 기울기라는 겁니다. 1차 함수는 어느 위치에서나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가 다 똑같아. 그래서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기울기 A. 기울기 A라는 녀석이 뭐였죠? 정의가? x축 변화량 분의 뭐? y축 변화량. 이게 기울기의 정의예요. 맞나요? 아까 예제 푸는 거 보니까 예제를 못 풀길래 하는 소리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에서 4까지 변할 때 이 그래프가 이 함수의 기울기가 2라면 y축 변화량은 얼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잖아. x축 변화량이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죠? 변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3분의 y축 변화량 몰라.
그게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x 변화량 보면 y 변화량이 2라니까 기울기가. 됐니? 기울기의 정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됐나요? 예. 그래서 뭐 아까 6 나왔었잖아. y 변화량이. 뭐 이런 거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에서 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림에서 구하는 방법하고 점 2개에서 구하는 방법 이거 2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림에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지? 맞아요? x절편 y절편 있으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간혹 부호가 좌표만 가지고서 저 기울기 구하면 부호가 틀려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x값, y값, 직각삼각형에서 가로가 x고 세로가 y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분자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근데 부호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래프 방향 보고서 기울기의 부호를 새로 결정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 2야 6이야 기울기 얼마야? 좌표 가지고 그냥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같잖아. 근데 뭐야? 기울기 양수해야 되죠? 그냥 양수 바꿔주면 끝나요. 됐습니까? 그림에서 뽑는 방법. 그러면 두 점에서 뽑는 방법. 이게 더 정확해 사실은. 어느 1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2,4 지나가고 3,-7 지나간대. 어떻게 하자 그랬어? 변화량. 얘에서 얘 뺄래, 얘에서 얘 뺄래. 앞에서 뒤에 뺄래, 뒤에서 앞에 뺄래. 예, 앞에서 뒤에 빼봐요. 마이너스 1이죠. 얘에서 얘 빼봐. 11이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1이에요. 얘는 보고 다시 결정하고 볼 필요 없어. 근데 이건 지켜줘야지. 얘에서 얘 뺐으면 y도 얘에서 얘 빼야 돼. x를 얘에서 얘 뺐으면 y도 얘에서 얘 빼야 돼. 그지? 예, 변화량, 분자 분모 이 정의대로 집어넣어주면은 기울기 구해진다. 라는 얘기였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형태 일반형. 뭡니까? 한쪽으로 뭐라는 거죠? 얘 일반형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 일반형의 x의 개수가 기울기가 아닙니다. 기울기 아니야 이건. y 능률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예요. 일반형은 보통 어떻게 쓰느냐? 체계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a 프라임에 x 플러스 b 프라임에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돼 있거든. 제발 이딴 것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애들 헷갈리니까. 뭐 아예 대문자로 쓰면 될 거 아니야.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 이거 기울기 아니라고요. 얘를 기울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하고 y절편 보고 싶으면 뭐 b의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맞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이제 2학년 1학기 거 배울 정도로 어느 정도 문자식 봤으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a나 b가 원래 음수를 쓸 수도 있는 거야. 오른쪽을 정리하다가 생겨난 마이너스를 뿐이지 얘네들 무조건 음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기울기 a고 얘가 y절편 b예요.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왜 문제에서 자꾸 일반형으로 주느냐? 첫 번째는 저거야. 표준형으로 정리하다 틀리라고. 그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 얘 진짜 중요한 거 있죠? 맨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은 하세요? 못 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반형에서는 아무 특징도 안 나타나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 기본형 제외하고 이동양식, 표준형, 일반형 다 뭐야? 같은 함수예요. 1차 함수와 1차 함수는 1차 함수지. 근데 같은 녀석, 같은 애들이라고. 다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인데 뭐가 다른 거야?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다른 거야. 사실 이동량 준 다음에 뭡니까? y는 ax-ap 넘어와.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에요. 아니 선생님 여기 b잖아요. 아 이거 계산될 거 아닙니까? 이 복잡한 형태를 두지 말고 그냥 b라고 쓰자 하는 게 일반형이야. 정리를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다 같은 함수라고요. 됐습니까? 예. 정리는 모양만 다른 거야.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좀 전에도 얘기했던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봐.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 d의 x 플러스 2의 y 플러스 f는 0. 뭐야? 그냥 보면 영방이지. 근데 가만 보면 뭐야? 1차함수 일반형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 치자고요. 얘가 요 그래프고 얘가 이 그래프.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뭐? 그래프가 함수의 답이라 그랬지.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여기 x 하나 y 하나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잖아.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풀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얘를 만족하는 모든 xy하고 얘를 만족하는 모든 xy 중에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하나의 해, 한 쌍의 해, 그걸 찾는 거였었거든? 그래서 어디예요? 얘의 모든 해가 이거야. 얘의 모든 해가 이거야. 공통해가 어디냐고요, 공통해. 이 두 식의 공통해, 공통이네. 교차점. 이 교차점의 x좌표하고 교차점의 y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두 함수의 교차점 위치를 찾고 싶으면 이 두 식을 연방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교차점의 x좌표하고 y좌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